이제 공간에 볼륨이 있고 이런 수장이 있는데 이제 이걸 털어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약간 곰팡이인데 약간 세월의 흔적 같은 것들이 이제 공간에서 배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작가로서 왜 이렇게 철거하는 데 에너지를 들였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이 관계양의 작업이라는 것에 좀 접목을 했어요. 이 작업은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철판, 그 다음에 돌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철판은 사실 철광석을 열을 가해서 만들어진 인위적인 제품이고요. 돌은 이완 선생님께서 산속에서 주워온 채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뿌리를 보면 유리나 철이나 돌이나 어쨌든 어떤 돌, 풍화가 만들어내거나 열을 가해서 만들어진 어떤 뿌리를 같이 갖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철과 돌이 긴장감을 놓여주면서 서로 놓여주면서 긴장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공간이라면 여기에서는 어쨌든 그 건축가가 어떤 건축가가 지어진 건물인데 그걸 이제 철거하면서 이제 저는 철거하면서 만들어진 것과 철거된 것 사이에서 제 공간을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개념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이제 이 공간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조명이 없어요. 조명이 없어서 그 기존의 그 창호의 바깥쪽 안쪽에 이제 그 블라인드를 달아서 이제 빛을 조금 조절하고 동시에 이제 바깥쪽 나무에서 이제 이 창 쪽으로 서치를 이제 2개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그 빛이 이 안으로 이제 조금 더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원래의 조도보다는 조금 더 밝고 하지만 그렇다고 인위적으로 조명을 하지 않은 공간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어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우란문화재단이라고 이제 전통 공예적인 것하고 현대미술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예술들을 이제 지원하는 어떤 SK 쪽의 재단이고요. 거기에서 예전의 전통 고가부부터 현대 미술까지 어떻게 전시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제 그 의뢰가 왔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장르, 그러니까 뭐 공예, 컨템포러리, 그다음에 퍼니처 이런 어떤 구분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같이 전시했을 때 이제 사실 좀 싸우기 마련인데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어쨌든 이제 약간 한국적 전통을 베이스로 뭔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쪽 발주처의 의견은 한옥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그 안에다 이것저것 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주셨는데 이제 저희 제안은 여기는 이제 그 전시장은 아니었고 공연장이었어요. 공연장이어서 장방형의 이제 공연장이었고 되게 어두운 공간이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제안한 건 이제 한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당 깊은 집이라 그래가지고 마당이 있고 기단이 있고 또 퇴가 있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목조의 구조체가 있고 무거운 지붕이 있어서 대단히 많은 단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일본에 여행을 가면 일본의 민가들은 단면적인 변화가 상당히 약한 데 비해서 그 한국의 민가나 특히 전통적인 한옥 같은 경우에는 높낮이의 변화들이 대단히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제안을 했냐면 그 한 4m 조금 넘어가는 이제 길이하고 한 16m 정도 있었나? 하여튼 그런 판을 하나를 띄우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외연에 이제 램프를 만들어서 램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사로라는 것인데 이제 주출입구에서 들어와서 그러면 이제 주출입구에서 봤을 때는 이 면의 높이는 한 90cm 정도 900이고요. 쭉 경사로 올라가면 여기는 한 2, 300. 그래서 다시 내려가게 되고 이제 이렇게 한 바퀴를 이제 회유하게 됩니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한옥에서 대문간을 지나서 마당에서 이제 한옥을 올려다볼 때도 있고 대청에서 마당을 내려볼 때도 있고 대청에서 방과 방 사이의 머름을 거쳐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단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고가구부터 이제 현대 작업까지를 이제 다른 각도나
높이에서 보면서 이제 이 작업들의 컨비네이션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옥을 대단히 구상화해서 표현한 게 아니고 한옥을 단면의 집합으로 추상화해서 그것을 하나의 면을 만들고 그 면을 주변으로 램프를 만들어서 다양한 높이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그 이제 마당 시리즈 중에 G하우스라고 한 4년 전 정도의 집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택지 개발지구예요. 택지 개발지구라고 하면 옆에 이제 똑같은 땅들이 쭉 나눠져 있고 도로가 있어서 이렇게 아마 선생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실 것 같은데 컨텍스트나 땅의 맥락이 없는 지역입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옥을 보면 대문간이 있고 대문간을 지나면 마당이 있고 그다음에 채가 있고 이제 채들이 나눠져 있죠. 조금 큰 집들을 보면.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주차장 하나 문간방이 있는 덩어리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니은자로 된 이제 본체 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약간 별채처럼 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약간씩 오목하게 다 셋백을 시켜서 약간 연결을 시킨 거예요. 이거를 분리를 시키면 이제 현대 사회에서 이제 뭔가 어떤 공간과 공간을 지나거나 실과 실을 지날 때 전부 외부를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분절된 느낌을 가지되 연결되게끔 정리했습니다. 여기는 주차장과 문간방. 그래서 여기는 이제 아빠가 쓸 수도 있고 아들이 쓸 수도 있고 딸이 쓸 수도 있고 뭔가 약간 묘한 애매한 공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현관, 대문간 현관이 있고 현관 옆에 화장실하고 뭐 간단하게 이제 샤워하고 할 수 있는 공간, 2층으로 올라가는 공간 이런 데들도 이렇게 오목하게 파서 외부를 조금 접하게 하고 리빙, 다이닝, 키친, 그다음에 유틸리티, 그다음에 이제 쭉 해서 단을 조금 뚝뚝 내려가면 여기가 뭐 TV도 보고 하는 그런 공간이고 여기서 단을 올라가면 다실이 있어서 다시 이제 대문간을 보게 되어 있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크게 마당을 하나로 나눴다기보다는 약간 주요한 마당하고 여기 마당이 약간 분절되어 있으면서도 연결되어 있어서 이 마당은 사실 이 도로 측에서 봤을 때 조금 더 오픈 투 퍼블릭 돼 있고 여기는 조금 더 프라이빗에 가까운 마당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아까 이게 채가 분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게 아까 그 문간방의 모습이고 대문간이고 이쪽이 현관이 되겠죠. 그래서 문을 열고 통통통통 들어오면 이렇게 와서 여기가 리빙이고 여기가 멀티미디어 룸 같은 TV를 보는 곳입니다. 조경은 제 스타일은 아니고 구축주가 열심히 바꿔낸 거라서 좀 빡빡한데 아마 저라면 조금 더 미니멀하게 정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덩어리들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요 선을 하나 만들어서 스케일을 분절하고 이런 부분 천화를 부어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약간 눌린 느낌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이제 대문간에서 봤을 때 보이는 차실 같은 문간방 이런 것들이고 안쪽에 리빙의 전차입니다. 이게 이제 정면의 모습이고요. 리빙에서 시를 보는 모습이고 일로 들어가면 미디어룸이 있을 거예요. 이제 미디어룸에서 올라가면 다실 같은 게 있어서 문을 이제 양계형으로 이제 바깥으로 열게 되면 이제 대문간이 보이는 모습이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씩 그 건축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결국은 되게 섬세한 것까지 만지게 되는데 문을 여는 방향들도 고민을 하게 되죠. 바깥쪽으로 열 거냐 안쪽으로 열 거냐. 이제 바깥쪽으로 열게 되면 내가 바깥쪽의 공간으로 확장되는 느낌일 거고 안으로 열게 되면 사실 외부 공간이 내부로 들어오는 느낌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사실 어렸을 때부터 습득되는 게 좋긴 한데 그런 미세한 감각들은 도시를 걸어 다니든 선생님하고 뭐 공부를 하든 평소에도 좀 몸에 배어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요리를 잘하려면 요리의 그를 잘 많이 먹어보고 이게 왜 맛있지 맛없지를 알아야지 좀 맛있는 요리를 할 수 있는데
그런 감각들이 몸에 배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좋은 건축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학년이니까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조금 더 내 의자의 높이는 어떻게 되지? 이 공간에서 어디가 편하지? 어디서 불편하지? 조도는 어떤지? 뭐 공간에서 소리가 울리지 않는지 그런 어떤 그 세세한 어떤 느낌들을 내 몸이 읽어내고 그것을 나중에 작업에 응용할 수 있게끔 우선 몸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뭐 2층의 안방 쪽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저희가 많이 쓰는 이제 그 뭐라고 그러지? 이제 공간에 어떤 설계할 때 타입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요거는 이제 방 2층에서 방의 사이즈를 좀 줄이고 복도를 조금 키워서 외부로 큰 열린 창들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이제 긴 책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뭐 책도 보고 뭐 혼자 차도 마시고 뭐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드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간에 책장도 만드는 모습입니다. 지금 16년이면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한국적인 어휘들을 이제 계속 최근에 갈수록 훨씬 더 세련되고 더 좋게 풀리긴 하는 편인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생각이죠. 16년도면 지금부터 한 6년 전 생각인데 이제 준공은 아마 2018년 정도 됐을 거예요. 17년인가? 하여튼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택지개발지구의 주택 100평 미만의 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 같은 경우에는 미음자 구조와 니은자 구조를 이제 저희 사무실 표현으로 하면 이제 적층시킨 것, 평면을 두 개를 이제 쌓아놓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미음자로 된 공간하고 니은자로 된 공간이 두 개 다른 각기 다른 어떤 건축 유형이 이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음자의 중정형이죠. 중정형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둥이 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 한 16m 정도 되는 큰 보들, 보충이 한 800 정도 되는 4개, 그러니까 우물정자로 이렇게 우리 기마전 할 때 가마 세우듯이 보 4개로 중정을 요 위에 있는 니은자를 태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여기 기둥이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정을 깨끗하게 미니멀하게 할 수도 있는데 틀을 만들어서 이제 뭐 조금 여기서 뭐 맥주도 마시고 앉아서 뭐 뒹굴뒹굴도 하고 할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처마를 또 만들어서 여기가 외부 공간하고 내부 공간 사이에 약간 중간 영역을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이 남측이기 때문에 니은자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이쪽 거실에서 봤을 때는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중정을 볼 때 항상 저희 이제 한국에서 필지를 나눈 택지개발지구에서 중정형의 주택을 했을 때 상당히 중정의 스케일이 사진보다 실제 봤을 때 안 좋은 경향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2층의 덩어리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도 아마 주거를 하게 될 텐데요. 이제 막 덩어리를 만들다 보면은 이 건축 공간이 어떻게 진짜 좋을까를 스타디를 하려면 그 모델을 항상 사진을 찍어가면서 검토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 진짜 공간감이 좋구나. 개념은 잘 표현됐지만 실제 지어진 공간이 안 좋다면 그 개념도 사실은 조금 상쇄되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마 스타디에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2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니은자가 이렇게 돼 있고 방 3개가 이제 저쪽 요쪽 밑에 있는 부엌 어머니를 보게 돼 있고 어머니는 이제 아들들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로 되어 있어요. 거실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남측을 봤을 때 이제 단층인 것처럼 정리가 되고 그 안에도 이제 레벨이 살짝 3단 정도씩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남측에서 빛이 들어오면 요 밑에 지하가 있는데 이쪽 끝에 이제 여기가 이제 바닥이 로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제 빛이 이렇게 들어가고 지하는 사실 공사를 이 규모에서 아무리 잘하더라도 지하에 그 텁텁한 어떤 스팜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빛도 넣고 요 틈으로 지하의 공기가 이제 위로 올라가서 대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는 방하고 마스터 베드룸 쪽으로 나눠져 있고요. 요거는 2016년인데 조금 더 개념적인 게 잘 보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이제 회랑 가운데 어떤 공간이 있고 회랑이 이렇게 있는 형식, 그 다음에 이제 방이 만나는 중정형의 타입, 그 다음에 일자집, 이 세 개가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쌓여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구조체들이 전부 트랜스퍼 돼가면서 각 층을 옮겨 다닐 때 세 개의 집을 다니는 어떤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이렇게 생긴 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저희가 적층이라는 걸 더 강화하기 쉽게 해서 무량판이라 그래갖고 이제 판 자체가 구조가 되는 형식의 기둥이랑 엮여 있는 겁니다. 보통은 이제 기둥이 있고 라멘이라 그러면 이제 보하고 연결이 되고 그 위에 슬라브가 얹혀져서 건축이 구성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판으로 그래서 땅을 의인화한 건데 이렇게 있고 회랑 구조, 그다음에 중정형, 일자집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대문간, 현관이죠. 현관이 조금 더 독립적인 어미로 만들어졌으면 해서 단도 높이고 처마도 다루고 끼워 넣은 형식입니다. 들어가면 이제 여기 이제 문간방이 있고 우리 클라이언트가 이제 그림도 그리고 이제 여기 쉬시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고요. 2층으로 가면은 이제 그냥 이렇게 좀 설명이 어는데 방 3개가 이렇게 테라스 같이 돼 있는데 어쨌든 중정 같은 공간을 만나야 돼.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이게 만약에 서양 건축의 업이라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요거를 낮춰서 이제 여기 내외부가 연결이 되게 했을 텐데 저희는 일부러 이제 약간 머름을 만들어서 실내에서 봤을 때 내가 바닥이 살짝 감아져 올라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 한옥 스테이 같은 걸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방이 되게 작지만 아늑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보면 이제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머름 같은 것들도 있고 개구부도 조금 작게 정리돼 있어서 포근하게 공간을 감싸는 형식이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결은 되되 이렇게 내 방을 중심으로 포근하게 이렇게 감아준 공간 3개가 연접해 있고 여기가 이제 외부 공간이 있는데 외부 공간에서도 여기에 이제 기둥을 둔 것은 기둥이 없다 그러면 훨씬 더 시원하겠죠. 근데 기둥을 둠으로써 이 공간이 바깥으로 흐르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안쪽으로 그래서 이제 건축에서는 공간을 표현을 할 때 구심적인 것 하고 원심적인 것 두 가지를 이제 저희 사무실은 중심으로 보는데 여기는 이제 구심적으로 안으로 가는 거고 원심적이라는 건 공간이 열려서 바깥으로 계속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좀 더 구심적으로 정돈을 했었고요. 일자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마가 있고 태가 안쪽에도 있고 바깥쪽에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차 마시다가 통 뛰어나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층짜리 집이다 보니까는 이제 접지성, 그러니까 땅하고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여기가 토심을 좀 만들어서 간단하게 야채 같은 걸 심을 수 있게끔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런 데는 그때 아이가 유치원생이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안에는 이제 높은데 이렇게 자기 방 같은 것을 이제 여기 부엌에서 봤을 때 애가 놀 수 있게끔 뭔가 묘한 공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3층에 이제 테라스죠. 사실 근데 이제 약간 땅 같은 느낌을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이제 마당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땅 바닥으로 넘어가면은 이거는 이렇게 이제 땅이 있는데 이제 한양도성이라고 하양 성곽이 이렇게 요 밑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에 집이 있었고 이제 법적으로는 이 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신축을 할 수가 없어서 그 공축의 어떤 구성을 이용해서 위에 이제 증축을 한 사례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서울 지리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직단의 건너편에서 이제 경복궁에서 보면 사직터널을 지나가는 그 상부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북쪽으로 북악산, 좌측으로 인왕산, 뭐 용산, 뭐 낙산, 남산이 거의 다 보이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3층에 이제 이런 공간이 이제 증축을 함으로써 만들어질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실제로는 거의 지하 1층이에요. 이제 법적으로는 지하 1층, 1층, 2층, 이제 위에 3층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여기가 재개발 지역 부분이 일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많이 보여지는 붉은 벽돌로 일부러 이제 여기는 땅이 좀 컸기 때문에 요철을 만들어서 이제 스케일을 분절하고 2층에서는 투명한 유리 박스가 이렇게 있어서 사방으로 열려 있고 안쪽에서는 이제 한지로 된 장지문이 있어서 그걸로 막아서 시야도 차단하고 어쨌든 더위도 차단하는 어떤 덩어리가 위에 툭 얹어진 모습입니다. 그 위에 이제 3층에 처마가 이렇게 걸려서 이제 외부를 조망하는 테라스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주차장하고 이제 유틸리티가 같이 있는 모습의 공간입니다. 이렇게 통통통통 올라가면 이제 여기에 이제 이제 1층이 되죠. 그래서 1층에 방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마당들이 연결이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이렇게 주택 같은 거 할 때 많이 쓰는 어휘가 이제 도심에서 뷰가 좋지 않을 경우, 주변 여건이 좋지 않을 경우에 리빙 다이닝 키친을 이제 위로 올리는 어떤 제스처가 많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을 지나서 이제 여기가 리빙 다이닝 키친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1층 아까 다시 방들의 모습이고요. 계단실도 이제 약간 그 건축에서 전이 공간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공간에서 이 공간, 이 공간에서 저 공간 또는 이제 2층에서 뭐 다른 층으로 옮길 때의 계단실이라는 거나 복도 같은 것들이 반드시 개입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이 공간의 기억을 조금 가져갈 수 있게끔 뭐 복도를 다른 방식으로 풀거나 계단실을 계속 옮겨가면서 정리하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하층에서 1층까지 오르는 계단, 그 다음에 다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좀 달라져요, 위치가. 이렇게 올라오면 아까 이렇게 장집으로 둘러싸인 큰 공간이 나오고 이렇게 리빙 쪽인데 닫혀 있을 때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3층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이런 뷰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개발 지역의 어떤 약간 좀 주거 조건이 좋지 않은 곳에서부터 지하 1층 그다음에 유틸리티를 지나서 1층으로 올라오면 방들의 어떤 약간 복도 같은 공간을 지나서 2층으로 올라오면 아까 그 한지로 둘러싸인 공간이 있고 3층으로 올라오면 이제 바깥으로 확 퍼지는 이제 올라가면서 공간이 바깥쪽으로 계속 열려나가는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약간의 조경으로 스크린을 좀 하는 모습이고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 땅, 아까 그 마당이 있고 땅에 대한 건데 이런 이상한 땅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땅하고 여기 땅이 레벨이 한 6m 정도가 차이가 있는 거고 청운동이라 그래서 뭐 하여튼 괜찮은 주택지인데 이 땅이 6m가 꺼져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는 여기 빌라가 있고 뭐 집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여기는 원래 그 전 집주인도 거의 다 버려져 있던 땅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2층짜리 건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처음에 여기를 봤을 때 이 땅하고 이 땅을 이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로 그러니까 6m 정도 되니까는 뭐 전체는 한 8m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지하 이쪽 마당을 잘 보이게끔 제일 밑에 안방,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생긴 리빙 다이닝 키친을 넣고 위에 이제 애들방 있고 서재가 따로 있고 여기가 대문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되게 유명한 드라마 작가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약간 일식가옥에 살았어가지고 일식가옥 같은 걸 하나 만들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디화로 마감된 뭔가 일본 집 같은 게 하나 있고 서재는 모던하게 만들어져 있고 리빙 다이닝 키친하고 안방은 전부 땅에
파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을 이렇게 볼 수 있게 돼 있어서 이제 요 밑에 구조는 노출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철골, 여기는 RC, 그다음에 대문간 여기 주차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북악산인데요, 청와대 뒷산인데 아까 일식집이 있고 리빙 다이닝 키친이 있고 여기가 빌라 있고 여기 집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나 잘 버려져 있던 곳이 이제 안방이 있고 리빙 다이닝 키친이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밑에 내려보는 거랑 조금 더 높이가 덜 차 있는 데서 보는 거랑은 이 마당의 가치가 좀 다르겠죠. 그리고 원래 이제 소나무가 한 세 그루가 있었는데 이제 그걸 피해가지고 덩어리를. 그래서 이건 약간 토목공사처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구에서 들어가면 이런 집이 보이고 서재가 보이고 여기 이렇게 들어. 그래서 이제 애가 나중에 출가를 하면 여기가 응접실이 되겠죠. 그러니까 손님들을 접대하는 공간일 거고 여기서 내려가면 이제 삶을 위한 리빙 다이닝 키친이 있는 모습이 될 겁니다. 서재에서 이제 주출입 현관을 본 모습이고요. 여기서 이제 지하에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이렇게 통통통통 지나가면 이렇게 내려오면 이제 이렇게 이런 소나무의 밑둥도 보이고 이런 그 마당도 조금 더 가까워지는 모습이 됩니다. 안방에서는 다시 오히려 이렇게 올라가서 정원을 취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겨울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사실 2층에서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3층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주변하고는 되게 좋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 건축주는 되게 프라이빗하게 이제 약간 밑에 마당을 주로 쓸 수 있는 삶을 갖게 됩니다. 요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청운동인데요. 그 적도를 하긴 했으나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서 다시 계단을 올라가서 있는 집이고 그래서 되게 좀 리즈너블한 그 금액으로 토지를 매입을 하셨어요. 여기 이제 영화 감독집인데 영화 감독이니까 돈이 없죠.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어쨌든 이제 이렇게 된 땅을 고쳤습니다. 집을. 그래서 이제 요 집이에요. 요 집인데 이제 그 연화조 형식이어서 이제 빨간 벽돌이 있고 콘크리트가 있고 빨간 벽돌 있고 콘크리트가 있는데 이제 뭐 이런 옛날 심야전기 보일러실은 우리 감독님이 좋아하는 자기만의 골방 같은 거 만들고 여기는 이제 담을 쳐서 위에 북악산을 볼 수 있게끔 만든 구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 집이에요, 요 집.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되게 좋아하는 집이에요. 여기가 한 30여 평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들어가면 이제 여기가 현관이고 이제 2층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고 2층 올라가면 이제 이런 그 위에 이제 오래된 농화학교가 하나 있는데 아까 땅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가 이제 전부 다 숲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때는 숲이 한 번도 안 보이지만 들어가서 여기 탕 터지면 마당이 있고 숲이 있어서 너무 프라이빗하고 새소리도 들리고 하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가가 땅을 읽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됐든 이제 이 땅의 주변에 어떤 조건들이 있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갖고 그거를 엮어나가는 방식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전혀 다른 건축 유형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예산이 적으니까 원래 있었던 난간들도 그냥 유지도 하고 뭐 이런 계단도 유지를 하고 여기는 이제 담을 이렇게 쌓았고 여기서는 아까 주출입에서 볼 수 없었던 이런 좀 코지한 편안한 공간이 있는 거죠. 올라가면 또 부엌이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아까 여기 보일러가 있었던 공간은 이제 우리 젊은 감독의 이제 술방이 되는 거고 이제 본가에서 이제 동에서 떨어져 있죠. 이렇게 약간 이런 그래서 이제 팬도 좀 만들어 드리고 그리고 희한하게 여기 이제 옹벽이 엄청나게 있어요. 이상한 대지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집이 이제 기역자로 돼 있는데 그 사이에 옹벽 공간 같은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쪽 마당에서는
이제 뒤로 보면은 이제 자기 술방이 보이는. 이제 기억 이름 등 없는 것들은 이제 제가 채집을 하는 것들이에요. 채집. 그래서 이제 아까 몸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랬는데, 몸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내가 신경이 쓰이는 것들이 있으면 그걸 사진을 계속 찍어서 이제 라이브러리로 하고, 그거를 내가 이렇게 읽었을 때 뭐가 되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고민하는 편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일본에서 건축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한일이나 동양 서양 같은 것들을 비교하는데, 이제 일본 친구들이 잘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그 자기 나라화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건축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 전 문화 분야에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익숙한 오므라이스, 돈가스, 나폴리탄, 이제 뭐 일본 음식으로 훨씬 더 잘 맛있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것들을 조어를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일본도 이제 열강으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그 엘리트들을 유학을 보내기 시작한 곳이 프랑스예요. 그래서 이제 요리도 이제 프랑스 요리들을 이제 기본으로 막 하는데, 여기서는 프랑스 요리 너무 어려우니까는 간단한 서양식 요리에서 경양식입니다. 양식인데 가벼울 경자 써가지고 경양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 100년 동안 계속 만드니까 뭔가 약간 오믈렛 라이스가 뭔가 일본식으로 좀 돼서 되게 뭔가 맛있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돈가스도 되게 포크 커틀렛인데 그걸 약간 두꺼운 고기를 쓰고 고기 되게 좋은 걸 쓰기 시작하면서 약간 뭐 일본식 돈가스가 됐죠. 나폴리탄은 사실은 케찹으로 만든 소세지하고 케찹하고 피망으로 만든 파스타인데, 뭐 아시다시피 이탈리아에는 없는 그런 파스타들을 만들어서 이제 나름 일본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음악을 하거나, 음악은 조금 다를 것 같긴 한데 클래식은 어쨌든 어떤 토대를 바탕으로 거기에서 한 번 더 해석을 하는 과정이 이제 자기화하는 과정인데, 그런 것들을 되게 이제 시간을 들여서 잘 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 일본에서 좀 배웠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한국 건축을 공부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건축의 한국 건축사에서 봤을 때 전통 건축하고 현대 건축 사이가 아마 조금 거리가 멀게 느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선배님들도 계속 이으려고 노력을 했지만 대단히 추상적인 어휘 단계에서 많이 머물렀었고, 구체적인 건축 언어로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분절된 느낌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맥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맥락이 없지만 그걸 채집해서 이거를 뭔가를 이제 계속 한국 거라고 얘기를 하고 뭔가 한국화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쌓이면은 이제 한국 건축스러운 게 될 수 있다라는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본의 예를 찾아온 거고요.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구도심에 가면 있는 그 옛날 도둑이 많았던 시절에 이제 방범창인데, 이게 잘 보면 루비똥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있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는지 잘 몰라요. 이게 일본에서 나온 건지 미국에서 나온 건지 프랑스에서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집을 리노베이션하면서 그냥 똑같이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자, 이게 한국 건축이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기억을 조금 현대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그 건물을 보거나 땅을 볼 때 첫 번째 임프레션을 되게 중요시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전 마을들은 동네 두부 가게가 있고 참기름 가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에 가면 바게트를 파는 곳이 있는 것처럼 그게 이제 생활의 약간 주요한 공간들인데, 여기는 이제 두부 공장이 있었던 데고, 그 다음에는 두부 공장이 이제 잘 안 되니까 두부 공장이 나가고 나서 이제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없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쪽방촌이 됐습니다. 그리고 2층에 무당이 사는 지하 1층, 지상 2층의 주거였었고요. 뭐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저희 이제 서천 지역에 있는 요 건물입니다. 건물도 두 개가 약간 불법적으로 붙어가지고 건폐율이라고 해서 그 땅에서 건축이 점유하는 퍼센테이지를 건폐율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거의 뭐 보통 60% 30% 이렇습니다만 이건 거의 한 80% 이상 다 접혀있는 약간 불법 건축물인데 불법은 아니라고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접근할 때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가 지일동포였었는데
집입니다. 어떤 걸 보면 이제 외관을 많이 건드리지 않고 이제 안쪽을 건드리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전체적으로 안쪽을 건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가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반지하로 이렇게 살살살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툭 올라가서 이렇게 복도로 빠지고 여기가 되게 천정고가 높은 그 느낌. 그다음에 왼쪽으로 가면 계단실이 있는 이게 제가 되게 좋았었던 느낌이었어요. 요거를 한번 좀 더 증폭시키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축을 했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렇게 반층을 직접 이렇게 내려가는 약간 이런 공간이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요거는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정렬되지 않은 선들,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너무 어둡기 때문에 2층에서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절개해서 열고 이런 공간감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 현장에 갔을 때 받았었던 느낌하고 그 느낌을 증폭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8년 전 생각이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빙이고 제일 부분이 이제 여자분이셨는데 여기서 약간 요리 교실도 하시고 일본 여자분들 가끔 오시면 묵을 수 있게끔 이제 스테이도 하시고 그러셨어요. 이런 공간들이 생겼습니다. 요것도 뭐 저희 이제 한옥을 고친 것 중에 하나인데 좀 저희 이제 클라이언트들이 좀 독특한 분이 많은데 뉴욕에서 태어나자마자 서울 태어나서 계속 뉴욕에서 살다가 오신 젊은 부부가 이제 이 동네가 좋아가지고 작은 한옥을 매입하셔가지고 고치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클라이언트인데 이런 집이었어요. 약간 디귿자로 되어 있고 화장실이 여기 있고 근데 저의 첫 번째 되게 좋았었던 거는 이거 우리 집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처마 둘러싸인 공간이 되게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일부러 이쪽으로 이쪽은 주방인데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복도를 따라서 이렇게 돌아가고 따라 돌아오면 또 두 개의 처마가 연결된 게 보이고 이제 이렇게 덩어리를 만드니까 이제 사실 이쪽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이제 주요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가운데 중정을 만들어내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남자분이 키가 좀 크셔가지고 원래 있었던 기둥에 여기가 이제 그 다이닝 테이블이 놓여야 되는데 이런 기둥들이 이렇게 있으면 공간이 좀 쓰기가 좀 어려워서 여기 두 개를 잘라내고 철골로 이렇게 구조를 트랜스퍼 시켜가지고 이거 하나를 박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낮추면서 이제 옛날에 있었던 주춧돌이 이제 기억이 남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좀 독특한 주택이 되었습니다. 역시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갔을 때 느낀 점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사이트 조사를 한다라든지 무언가를 보고 오세요, 느끼고 오세요, 공부하고 오세요 라고 할 때 그것을 제 언어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보고 온 것을 다른 데서 뭐 위키피디아에서 찾아가지고 오고 뭐에서 찾아가고서는 이게 제 이야기가 안 됩니다. 뭐든지 조사를 할 때는 내 언어로 내 느낌으로 찾아낸 부분을 하나라도 있어야 그걸 가지고서 이제 계속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기억, 이름 없는 것들로 시작을 했지만 이제 제가 본 것들은 몇 가지 지금 작업에서는 그 첫 번째 느꼈었던 것들을 중심으로 풀어낸 것입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그 할머니의 집이었어요. 할머니의 집. 근데 따님들이 성장하셔가지고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겠죠. 근데 따님들이 이제 잘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여기 사시는데 연희동이에요. 근데 이제 집을 한 3층까지 올릴 수 있는 집이었는데 이제 연세도 좀 드시고 뭐 여유는 있지만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 여생을 좀 여기서 잘 머물렀으면 좋겠다. 근데 요 마당이 이렇게 니은자로 있고 이제 현관이 가운데 있는 집이었는데 요 느낌이 좀 되게 좋았어가지고서
요 마당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일 주요한 거였고, 할머니가 이제 실버카 이렇게 뭐라 그러지? 약간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이 이제 끌고 다니는 바퀴가 4개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주변에 친구분들도 만나시고 문화센터도 다니시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약간 좀 배리어 프리 같은 게 좀 필요했었어요. 네, 무장의 설계라 그래서 최대한 레벨들을 좀 낮게 하고 뭐 하는 것도 좀 필요했습니다. 이제 들어가면 이런 마당이 조금 관리가 좀 어려워서 마당이 있었고, 현관이 사이에 있어가지고 마당을 그냥 다 밟고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집이. 그래서 여기가 약간 대문간 같은 게 있고, 들어가면 이제 현관이 이쪽으로 첫 번째 들어가서 복도를 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마당을 보고, 그다음에 마당에서도 제일 좋아하시는 나무 두 그루만 남겨놓고 전부 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폐가 있고 조금 더 미니멀한 마당이 생기고, 저 안쪽에 거실에서 나오면 문을 열고 나오면 여기 앉아서 드실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걸 하고 나서 주변에 이제 지인 할머니들이 계시잖아요. 주로 이제 할아버지보다는 할머니들이 한국에서 더 오래 사시니까. 근데 다들 여유가 있는 분이셨는데 너무 부러워한 거예요. 좋은 차 타는 것보다 자기가 마지막까지 있을 집을 깨끗하게 정돈을 하고 좋은 아파트로 가는 것보다 더 좋은 거죠. 그리고 그 자기 주변에 있었던 친구들이랑 같이 다니는 문화센터도 있고 식당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리빙이 있고, 안에는 이제 잠지문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첫째 따님, 둘째 아이가 근처에 학교를 다녀서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끔 방을 2개로 좀 나눠놨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가 키가 크진 않으셔서 딱 열면 이렇게 싹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이걸 열어놓으면 닫아 있거나 열어 있거나 이런 마당을 볼 수 있고, 대문간에서 현관 가기 전에도 일부러 스크린을 한번 걸어가지고서 이 마당의 공간이 확 퍼지지 않게끔 정도만 한 5분만 더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요 3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서 이제 그냥 조금이나마 나중에 1년 후에 뭐 반년 후에 건축 설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요것들은 이제 제가 마지막 거 먼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행복의 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그 행복의 현상이라는 걸로 마무리를 할 건데, 행복의 순간이 약간 그 푸카사와 나오더라고. 이제 우리 한국에 사는 무인양품, 그러니까 무지루시라는 브랜드의 초기의 디렉터, 초기는 아니고 이제 조금 지나서 디렉터를 하셨던 분이고 산업 디자인을 하는 분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디자인 교육을 할 때 어떻게 스타트를 했냐면, 각자의 행복한 순간을 먼저 언급하는 걸로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되면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 그 행복의 순간, 여기서 이제 나온 내용들 중에 몇 개가 뭐가 있냐면, 비가 오기 전 대지의 냄새. 아마 그거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전 약간 습기를 머금은 대지의 냄새 같은 게 있죠. 그거는 농촌도 다를 거고 어촌도 다를 거고 서울. 그거 뭐냐면 그 예민한 감각을 근데 그때가 딱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아, 나 너무 좋다. 비가 오려나 봐. 근데 그걸 캐치한 사람과 캐치하지 못한 사람은 디자인의 디벨롭이 전혀 다르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솜사탕이 첫 번째 솜사탕이 입에 딱 닿았을 때, 자, 이거 어떻게 건축을 끌고 가고 디자인을 끌고 가고 몰라요. 그거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건데, 몸을 예민하게 만들라는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쭉 이제 뭐 여기서는 뭐 금액을 돈을 냈는데 770원의 합계가 나왔을 때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또는 뭐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다는.
정말 소소한 것들이에요. 되게 일상적이에요. 근데 이제 건축을 디자인하려고 이제 저학년 때 보기 시작하면 뭔가 꼬르비제도 보고, 뭐 밀스도 보고, 알토도 보고, 승효 선생님 것도 보고, 뭐 중요한 건축물들 많이 보죠. 근데 그거는 마스터피스예요. 그래서 항상 건축가들이 성공하기 전 단계, 뭐 호르베제는 스위스에 있었을 때 주택을 엄청 설계했을 때 집을 보시거나 그게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리사가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맛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가는 내 몸 자체가 건축을 읽을 수 있는 몸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괜히 뻗탱기면서 이론으로 건축의 이론으로 무장하고 뭐 또는 뭔가 내가 책을 더 한 번 더 읽었으니까 내가 더 잘았으니까 뭐 그런 게 아니게 된다. 결국 요리사는 요리를 맛있게 만들면 되는 거고 건축가는 좋은 건축을 만들어서 도시에도 좋고 사람들한테도 좋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행복의 순간이라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그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조금 더 몸을 예민하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작은 노트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니면서 평소에 느꼈던 것들을 조금 적어내고 그것을 내가 건축 프로젝트에 응용하는 쪽으로 아마 진행을 하게 되면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도 아마 조금 그래 너 그런 걸 느꼈었구나. 그러면 좋아. 그럼 또 선생님들은 또 어떤 아티스트나 어떤 사례들을 얘기하시면서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고 저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 너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석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고되겠지만 재미난 해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